안녕하십니까. 더 라이브의 오원종. 최욱입니다. 중국에서 국내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버젓이 매장을 열고요. 심지어 한국이 자기들을 따라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인기가 좀만 있으면 베껴버리니까 겁나서 우리 더 라이브 인기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올리는 거 알죠, 인기에. 네, 맞아요. 그리고 못 또 올려요. 우리는 독보적인 출연자들이 많으니까 따라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더 라이브 독점 캐릭터 봉로스가 새로운 부캐로 대기 중입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경쟁으로 떠들썩했던 오늘의 여의도 소식, 봉에어의 봉 기장이 직접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죠. 봉 기장님. 김포공항에서 막 도착한 봉 기장님, 어서 오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더 안 하시고요. 이게 계속 하려다가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부끄러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의 이슈 비행을 책임질 봉에어의 최진봉 기장입니다. 우리 최진모 기자님. 예. 오늘 예. 이 봉에어는 어디로 향합니까? 이 봉에어의 목적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도착 예정일은 6월 11일이 되겠고요. 네. 지금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이 경선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지금 판넬에 여기 보시면 이미 탑승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 중이십니다. 많이 와 탑승을 하기 있네요. 위해서 8분이 계시는데 네. 여기 지금 첫 번째 라인에 있는 분들은 이제 3선에서 5선 중진 라인이고요. 이 두 분은 초선, 그래서 신의 라인 이렇게 8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또 한 분이 갑자기 탑승구로 오셨습니다. 예. 급하게. 뒤늦게 그분이- 뛰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누굴까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예. 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오셔서 지금 9명이 됐습니다.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의 변을 밝히셨는데 그 내용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거친 항해를 이끌 선장인 이번 당대표의 책무는 단순한 경륜과 또 단순한 패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야권의 후보의 역량을 하나로 통합해내야만 합니다. 저 나경원은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용광로의 불쏘시개. 무슨 포항제철 대표 출마 선언 같이 들리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이번 이제 대표가 되면 대선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겠다 이런 의도를 들려요. 그래서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고요. 예. 영광로라 하면 결국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들,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요, 안철수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 예. 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용광로에 녹이듯이 녹여서 새로운 인물을 잘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자신이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자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서울시장 그랬었죠. 영국부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이번 당권 선거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진과 신진의 그 대결로 좀 좁혀지고 있는데 나 전 의원이 여기서 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했던 말, 아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 대표는 경륜과 패기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모두 깍입니다. 중진도 안 되고 그렇죠. 신진도 안 되고 된다. 나만 본인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혜와 정치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본인은 그걸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진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패기는 누구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가장 이제 경쟁 상대라고 보는 두 분을 비판을 하면서 본인만이 유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영남 출신이라 도로 영남당 아니 이런 비판이 있고 그다음에 TK 기반에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비판 의견들이 많아서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패기는 좋은데 경륜이 없어서 본인이 적합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여의도 공항에 확인을 해봤더니 네. 티켓팅 10명 했다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9명밖에 안 보이네요. 한 명이 또 막판에 왔습니다. 아주 급하게 나경원 전 원내대표 탑승구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바로
바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예. 출연자예요. 그렇습니다. 워낙 인지도가 높아서 무선 한 번도 당선된 적은 없지만 중진으로 불리고 있죠. 무선 중진으로 불리고 있는데 네. 유일한 30대고 지금 말씀하신 이 더 라이브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인데 오늘 출마 변에서 뭐 나 당대표 되고 싶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대선 당대표 되고 나서 대선에 멋지게 승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당직자나 후보자를 선출할 때 이제는 경쟁을 하겠다. 공개 경쟁을 하도록 해서 개방과 공정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본인의 캐릭터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뭐 더 라이브 고정 출연자니까 저희가 뭐 직접 좀 전화 연결해서 네. 또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락처하는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예. 자, 이준석 최고위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방에 내려가셨습니까? 아직 안 내려갔고요. 열심히 서울에서 지금 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그 나경원 전 대표 예. 출마 선언했잖아요. 그거 예,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저는 나경원 대표 출마 선언은 안 봤습니다, 제가. 본인 예. 출마 선언이 중요하니까. 예. 아니, 그때 뭐 딴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예. 워낙 바쁘시군요. 그런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일단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예. 이번 이제 당 대표는 예. 대선을 이제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기 예. 때문에 예. 무선의 이준석. 예. 요거는 좀 경륜이 부족해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보수 진영의 뭐 야권 대선 지지율 1위 하시는 분도 원내 경험이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네요. 저는 혹시 그런 주장하는 분도 있으면 혹시 그분 영입하는 거 반대하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좋은 경험 많지만은 뭐 원내 경험을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그걸 페널티로 받아들이겠지만 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차피. 목소리에 아주 그 자신감이 넘칩니다. 점점 더 자신감이 붙는 네.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좀 재미있는 게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앞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뭐 자료 해석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 이거 뭐 20, 30대들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 왜 필요한 겁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을 좀 빠지다 이런 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의정 활동을 하려면은 원래 그게 지방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간에 공무원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예. 적어도 공무원들보다는 이런 직무생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구급 공무원 취업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취업 과정을 이제 통과하는데 저는 의원들도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 감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요구한다고 하는 능력들이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것이 예. 뭐 진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메신저로 소통하고 그리고 워드, 엑셀을 사용하고 뭐 이 정도, 엑셀도 아니죠. 워드 이런 거 사용하고 이런 정도의 그 직무 능력인데 네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정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렇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뭐 기초적인 자료 해석이라고 하면은 뭐 그래프를 보고 나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참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저희 뭐 공천하는 분들 중에서 뭐 다른 중요한 좋은 역량이 있으시겠죠. 뭐 동네에서 신망이 높으시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은 이런 기초적인 직무 능력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이준석 전 최고. 예, 나경원 캠프 쪽에서 또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말을 길게 해가지고 저희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뭐 네. 이거 시험 본다는 건 좀 재밌긴 하네요. 네, 뭐 대변인도 뭐 토론 배틀 붙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무엇보다도 예. 그 10분이 예. 하나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 내가 데리고 오는 적임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개방 경선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들어와서 함께 경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누가 참 명확한
데려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은요, 친분 관계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가 윤 전 총장이 들어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문제이지 평소에 친하고 돌잔치도 아니고요. 친하면 오고 안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야 되니까 국민의힘의 변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까지 예. 탑승구에 올라탔으니까 이제 이 10명 데리고 떠나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봉혜연은 정원이 있죠. 그럼요. 아, 예. 이게 지금 좌석이 제가 미리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제가 한번 떼보겠습니다. 예. 5개 좌석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정원이 5개.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차 경선을 통해서 컷오프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명이 있다 보니까 너무 비행기 인원이 많아요. 5명밖에 못 하는데 10명이 있어서 네. 1차 경선을 통해서 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컷오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5명이 누가 탈 거냐 하는 부분이 궁금한 건데 네. 현재 그 적합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1위. 아, 저 1등석입니다. 아, 1등석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 1등석. 같이 1등석에 타고요. 네. 그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지금 1등석이 아니고 이코노미. 비즈니스. 아, 비즈니스요? 아, 비즈니스. 이코노미는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김웅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같은 퍼센테이지로 지금 이코노미를 타도록 예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게 계속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현재 결과상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다음 주에 컷오프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이게 약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일반인 모두 다가 참여하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결과 중에 하나 변수가 있었는데 뭐냐면 질문 하나 더 했어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누구를 지지하냐. 그랬더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선에 가서는요. 본선 경선에서는 70%가 당원이고 30%가 일반입니다. 그러면 70%가 당원의 당심이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 즉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은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네. 좀 전 최고가 섭섭할까요? 이거 보고 있을 텐데 많이 또 서운해하겠네요. 근데 뭐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그럼요. 아직은 모르는 다음 거죠. 달이면 이제 윤곽이 잡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또 이슈 비행 잘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봉 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내일 모레 열리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주고 또 뭘 받아와야 할까요? 이 부분 명쾌하게 뜯어보기 위해서 긴급 소집했습니다. 더 라이브 외교 비상대책위원회 신범철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항상 이렇게 역할극에 몰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빨리 오다가 보니까 다리에 쥐난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을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은 지금 아침이더라고요. 예. 그럼 미국 일정 시작이 됐겠군요. 예,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면서 일정을 시작하셨고요. 네. 잠시 후에는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과 이렇게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이제 실무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주고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오갈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미국에게 요구해야 될 거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뭐니 해도요, 이번에는 네, 우리가 받을 거. 네. 먼저 받을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백신. 그렇죠.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급을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백신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백신 보릿고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8천만 분을 또 해외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백신 수합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고 나중에 남을 때 미국에 주는 그런 노력도 했는데 과거에는 미국 행정부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입장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수합에도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선행학습을 좀 했거든요. 백신을 당겨서 이렇게 빌리는 걸 넘어서서 위탁 생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다행인 게 좋은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사실은 먼저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모더나 측과 위탁 생산 계약이 예상된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도요. 노바백신하고 위탁 생산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연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게 잘 되면 우리에게 백신이 잘 공급돼서 네. 백신 접종 속도를 더 앞당길 수 있지 않나 기대해 봅니다. 아우 기분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잘 되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미국이 만만하게 주기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우리가 뭘 줘야 되는 겁니까? 예, 외교에는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고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 뭐죠? 있을 것이다. 예, 이것은 바로 반도체하고 반도체와 배터리죠. 배터리.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을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로부터 이런 것을 투자받고 하면 노하우도 받고 또 투자도 되니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에다가 좀 투자를 해라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이 좋은 게 있죠. 하나는 미국의 고용이 창출되죠. 다른 하나는 어떡합니까?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대중 견제 측면에서 이게 일석이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지금 SK에서 네. 그 포드 자동차하고 SK 이렇게 이노베이션, 예. 이노베이션에서 포드 자동차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또 네. 그밖에 현대, LG, 삼성에서 미국에 한 40조 원 달러의 투자를 하기로 돼 있어요. 40조 원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긴밀한 협력을 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확한 적절한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미국이 이제 원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도 투자하면 그게 윈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결국 최대 시장이니까. 거기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을 활용하고 또 미국 현지에서 새로운 기술을 또 우리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윈윈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 외교는 뭐 주고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아주 뭐 기분이 좋은데요. 네. 뭐 앞으로 순조롭게 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은 순조로운데요. 네. 조심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럼요. 뭐 큰 장애물은 아니라고 보지만 네. 이 이야기도 미국에서 원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이거는 잘 쿼드. 알고 넘어가야 된다. 네. 예. 이 쿼드라는 건데요. 예. 이 쿼드가 사실 2019년에 출범한 비공식 협의체예요. 이 네 나라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이 네 나라들이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 안보 협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범을 한 건데요. 예. 우리한테 공식으로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내심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쿼드에 가입을 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사드 문제 되게 껄끄러웠지 않습니까? 이제 좀 다시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쿼드 가입을 하게 되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나라가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견제하는 거예요? 출발은 중국 견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 네 나라가 지역에서 안보 협력하고 군사적 협력을 해나가면 중국이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중국은 이 쿼드를 상당히 비난해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쿼드에 한 번에 가입한다 이런 것은 중국의 제재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예. 다만 요즘에 쿼드가 약간 성격을 바꾸고 있어요. 기후 변화라든가 백신 협력이라든가 이런 좀 소프트한 쪽에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가입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능별 협력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옵저버라든가 이런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들어오라고 하면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또 한번 힘들었잖아요. 예. 약간 좀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식. 그렇죠. 그게 또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예, 약간 외교적 좀, 지혜라고 예, 볼 예. 수 있겠죠. 네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언제나 가장 큰 핵심 이슈가 한반도 문제, 대북 문제인데 지금 얘기가 좀 뒤로 밀릴까 봐 살짝 걱정되네요. 뒤로 밀리는 게 아니라요. 네. 저는 협조가 잘 돼서 크게 지금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잘 풀려서. 예. 지금 뭐 미국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보면은요, 이 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뭐 일괄 타결 방식도 아니다. 네. 중간 이 방식. 단계적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단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 내주고 하나 받고 뭐 이런 네, 그렇죠. 식으로. 예. 바이든 행정부는 근데 지금 뭐 출발하자마자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예.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양보가 없는데 당장 뭐 대화 먼저 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럼 누가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에게 어느 정도 역할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뭐 있습니다. 북한도 바라고 미국도 좀 바라는 거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예.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한다면은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유연한 접근, 플렉시빌리티라는 용어를 제가 영어 한번 썼습니다.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대화를 갖다가 한번 촉진해 보겠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국 정부에게 역할을 달라. 조속한 대화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촉진 역할 이런 거를 뭐 공동 성명회까지 넣지 못하더라도 네.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기자회견 때 하면은 다시 대화를 갖다가 재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조금 엿보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어요. 북미 관계도 북미 관계지만 남북 관계도 지금 경색 국면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풀리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의 역할을 줘야지. 역할을 줘야지. 북한은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네. 미국한테 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만들게 해야죠. 혹시 뭐 알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랄지 뭐 그 개성공단 이런 문제도 얘기가 좀 나올 수 그런 있을까요? 것은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먼저 이렇게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다들 뭐 걱정할 게 없네요.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4월 달에 추진하는 것보다 5월에 추진해서 훨씬 잘 된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일찍 했으면 이런 정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에 상당한 조율을 한 것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민심이 아주 흉흉하다던데 이걸 상쇄해줄 투자처가 있다고 합니다. 뭐 JYP도 BTS에서는 빅히트도 투자했다는 그곳이 어딘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 더라이브의 문주은 PD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 원고가 뭐 좀 잘못된 건지 강남 땅을 8만 원에 산다. 이게 또 뭔 말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반포 아파트 주변을 8만 원에 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요. 네. 단순히 산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가격이 50배 가까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주변을 네덜란드 사람이 소유해서 네. 지금은 그분에게 다시 이걸 되살려면 시세의 2배를 줘야 되고요. 네. 이건 우리나라 강남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콜로세움 주변을 4천 원에 사고 이 인도 타지마할 주변을 5만 원에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분도 어떠세요? 사고 싶죠? 아니, 뭐 뭔 말인가 살려면 살 수 있는 거가 궁금해. 뭐 타지말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자, 그런데 이거 여기에서 샀다는 건요. 예. 실제 부동산이 아니라 가상의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돈으로 샀다는 거는 맞죠? 그럼요. 오. 가상의 부동산을 실제 돈을 주고 산 건데요. 이것은 지구를 디지털화해서 구역을 나눈 다음에 네. 이 잘게 쪼갠 그 구역을 그 소유권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요? 예. 제가 사실 그 마을버스까지는 공부가 되어 있는데 메타버스는 뭔가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속에서
가상의 디지털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메타버스로 지은 건데요. 메타라는 뜻은 초월, 가상이란 뜻이고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것을 뜻하는데 현실 공간 또는 현실 공간을 초월한 가상의 공간을 만든 것이죠. 바로 이 가상의 부동산에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종횡무진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개발해서 개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아니, 거죠. 지금 댓글 보니까 마을버스는 정말 내가 다 부끄럽다네. 아니, PD가 시켰어요. 이거 하면 시청률 깜빡 오른다고. 최욱 씨도 메타버스 아까 봤잖아. 나 안 한다 했잖아. 듣기는 들어봤어. 근데 이게 메타버스 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뭐 가상현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영화 얘기 같고 이거 좀 약간 먼 미래 같은데 지금 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저도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메타버스에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2억 명이요? 네, 이미 참여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만 하더라고요. 가입한 게 아니네요. 네, 네. 전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버스가 이렇게 난리인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억 명.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 바로 나와 닮은 아바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과감한 헤어스타일과 화장도 도전해봤습니다. 제 모습 어떤가요? 아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하철역이에요? 메타버스에 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홍대 입구역이었습니다. 곳곳이 실제 지하철역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마침 이렇게 지하철이 오길래 황급히 올라타 봤습니다. 오, 진짜 타네. 네, 지하철 내부도 꽤 잘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도착한 곳은 바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야 수상 택시도 다녀. 이거 반포대교 아니에요? 반포대교 물 뿜는데? 네, 맞아요. 다른 길도 있어. 다른 길도 있어. 여기서 벚꽃 구경도 실컷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서 놀이기구를 직접 타볼 수도 있었고요. 예. 심장 두근거려. 어떻게 됐다 떨어질 것 같아? 너무 어지러워. 네, 이렇게 수영도 잠시 수영도 즐긴 하고. 뒤에는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네, 오. 맞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찍었는데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도심 한가운데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팔씨름도 했습니다. 아쉽게 제가 졌지만 이렇게 또 춤을 추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비슷하게 춤을 추는 것 같지? 야, 안 되는 곳이 없는 이곳. 그래서 저희 더라이브 스튜디오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 네. 똑같아. 네, 이곳에 제가 직접 메타버스 속 유명인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메타버스의 매력은 뭔가요? 3D 캐릭터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카톡으로 대화 나누는 것보다 친밀감도 느껴지는 것 같고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30대다 보니까 더 제약이 많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원래 하고 싶었던 것도 크리에이티브 분야긴 한데 현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커리어가 금융 쪽으로 쌓이게 됐어요. 챕터에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귀걸이도 현실에서는 하시기 어려우시죠? 못하죠. 회사에서 잘립니다. 초등학생 때 꿈이 백댄서였거든요. 혹시 저도 뮤비에 좀 출연할 수 있나요? 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춤을 못 추는데 괜찮나요? 가능하더라고요. 오, 아이돌급인데? 감사합니다. 다네요. 뮤비로 이렇게 데뷔도 해봤습니다. 신기하다. 아, 우리 문준 PD. 네.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효리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이효리가 뭡니까? 요즘에 약간 블랙핑크도 있고. 아, 네. 이름꼴로 가야지. 제니로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저는 실제로는 춤을 못 추지만 이렇게 아바타들은 저보다 훨씬 춤을 잘 출 수 있고 네. 만약에 돈을 구매를 하면은 유명인들의 춤까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이템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갑자기 초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솔직히 뭐 약간 신기하긴 한데 아니 뭐 실제 춤추는 것도 아니고 실제 수영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부질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이거를 하기 전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네. 이게 나는 여기에 그냥 앉아 있는데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이걸 직접 해보니까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게 어쨌든 제가 만든 저랑 나름대로 닮은 아바타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뭔가 즐기는 듯한 약간 그런 대리만족? 느낌이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이 아바타는 할 수 있으니까 대리만족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좀 즐거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많이 외로운가 보네요. 네. 아니, 네. 교수님. 지켰네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뭐 어릴 때 뭐 심스라든지 그런 그 뭐 캐릭터 나오는 네, 게임들, 뭐 RPG 게임 이런 걸 해보면은 이런 느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버스가 이 기존의 이런 게임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예,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기존의 게임은 사실 우리가 게임을 즐길 때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잖아요. 네. 그 캐릭터는 사실 그 게임 제작사가 만들어낸 캐릭터일 뿐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캐릭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캐릭터의 모양새, 외모, 자아까지도 직접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실현하지 못했던 꿈이라든가 어떤 갇힌 어떤 열망을 거기서는 얼마든지 투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까 우리 문 PD님 같은 경우도 현실에서는 KBS PD지만 네. 자신의 그 옛날 꿈이었던 댄서를 여기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그 우리 스튜디오에서 또 인터뷰를 하는 나는 무슨 이금희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유튜브나 뭐 SNS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뭐 내가 만든 것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SNS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랑 똑같이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네. 가상 세계잖아요.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즐겁게 놀아보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단순히 노는 수준에서 넘어서 가지고요. 현실 세계 속에서 있는 것들을 많이 가상 세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UC 버클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로 졸업식이 취소됐는데요. 예. 그래서 가상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게임 속에서 네. 바로 졸업식을 추진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리고 그 오. 게임 속에서 총장님까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장님이? 예, 그렇죠. 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순천향대학교가 입학식을 메타버스로 이미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 학생들도 당연히 아바타로 입학식에 참석을 하고요. 예.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경우를 메타버스로 여는 것은 이미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오. 그러니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형태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 네. 진짜 또 하나의 세상이네요. 맞아요. 그것을 좀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이 안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돈을 주고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미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유명의 고가 브랜드부터 이런 게 다 상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친숙한 의류들이 판매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메타버스에서 의류 브랜드를 직접 창업한 분도 있었습니다. 렌지 씨인데요. 제가 이분이 추천한 옷 직접 입어봤습니다. 이거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버실지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만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저는 제 캐릭터랑 크리에이터를 비슷하다. 하고 있는 렌지라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말해서 세후 1,500만 원? 그럼 한 벌에 얼마 정도 하나요? 초반에는 제가 한 22원에서 24원 정도로 팔았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됐고 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서 한 240원에서 뭐 그 정도. 인기가 높아지니까 가격도 올라가는군요. 이렇게 좀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옷들을 많이 파시더라고요. 직접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직접 할 때도 있고 혹은 유행하는 거를 많이 보고 반영을 해가지고 만드는 편이에요. 가상세계는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10대들은 이미 모바일 세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모바일에서 친구들 사귀고 이제 글로벌 친구들도 모바일 그 가상세계에서 만나죠. 더 확장될 것 같아요. 대단하다. 신기하네. 뭔가 세상이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내가 돈을 주고 옷을 사고 그 옷을 팔아서 그 안에서 또 돈을 벌고. 네. 아까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입는 실제 브랜드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10대들에게 이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예. 시스템이다 보니까 10대들 마케팅에 좀 주력하는 패션 산업
이랑요, 또 엔터테인먼트 산업들도 여기에 굉장히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JYP 엔터테인먼트나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가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메타버스 속 캐릭터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홍보를 하는가 하면요, 가수들의 무대 의상을 그 안에서 팔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월드와이드 스타 BTS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어떤 힙합 가수는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콘서트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하루에 50분 공연에 200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 200억이요? 네. 아, 현실 세계가 아닌데 가상 세계에서. 근데 사실 가상 세계에서 저런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유저들이 거기서 뛰어놀면서 기업들이 그 안에서 홍보하고 돈을 버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놀라워요. 예, 아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가상 공간에 있는 개인 유저들이 또 돈을 개인적으로 벌 수 있는 길들이 많아졌기 아까 그 때문에. 디자이너 렌지 씨처럼. 맞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메타버스인 로블록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블록스는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만을 우리가 이용하고 따라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안에서는요,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게임을 재밌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망까기 게임이라는 걸 내가 개발했다, 아니면 벽돌치기 게임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 재밌으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몰렸을 때 일정 정도 이상 사람이 많이 몰리면 유료로 바꾸는 거예요. 내 게임 같이 하려면 돈 내. 이렇게 될 수가 현실 세계가 있죠. 똑같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뭐 어떤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서 축구나 야구 같은 걸 이어지게 한다면 우리 실제도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할 때 광고판들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기업이 그 개인에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 가게, 우리 무슨 피자 가게도 홍보해 주세요라고 광고료를 주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 세계랑 똑같아진 거죠. 와, 이거 진짜 난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들이 들어와 갖고 뭐 홍보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괜히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이 여기에 뭔가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노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관련한 회사는요,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7배 뛰어서 33조 원이 됐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를 보유하는 기업들이 일단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 다 합쳐봤더니요, 금액이 9,800조 원에 달해요. 그러니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현실, 디지털 공간이잖아요. 이 디지털 공간의 확장성이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멀지 않아 이 가상 공간 안에서 투표도 하고 의회도 생기고 대표도 뽑고 그러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유저가 계속 증가하면 정말 그야말로 또 다른 세계가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가상 세계 얘기하니까 저는 또 자연스럽게 떠올라지는 게 VR 기계 있잖아요. SF 영화 보면은 VR 기계 같은 걸 쓰면은 가상현실에서의 체험이지만 뭐 실제로 촉각을 느낄 촉각도 있고 뭐 향 이런 것도 맡을 수 있고 그러는데 메타버스가 발전을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해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놀이공원에서 VR로 롤러코스터를 하는 체험을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번만 이용을 한대요. 근데 실제 롤러코스터는 그 놀이공원을 갔을 때마다 자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VR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시각만 만족하지 바람 확 날리고 그 바깥의 그 촉감 이런 게 안 느껴지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회사들은 오감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온도, 습도, 공기, 질감 이런 것들을 센서를 달아서 마치 어떤 특정 공간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연구를 이미 완성 단계에 놓은 회사도 있고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촉각, 달리기, 점프 등이 가능한 VR 장비를 1, 2년 안에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현실하고 가상현실하고 헷갈리겠어요. 우리 저 오원정 아나운서도 메타버스 안에서는 꼭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길 바랍니다. 그 체험해 보신 거 어떠셨는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막상 해보니까 좀 재밌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워낙 이게 몰입감이 생기게 되면은 너무 이제 몰입하지 않도록 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저는 나름 젊은 세대인데도 이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좀 많이 일반화가 됐을 때 디지털 격차 같은 예를 들어 뭐 연령 차이나 이런
격차도 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또 하나 걱정도 있어요. 이 메타버스에서 벌써 부동산을 사고 뭘 산다고 네. 하니까 이게 또 무슨 코인 같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해서 맞아요. 그 역시 여기도 아직 뭐 제도가 정비된 곳은 아니니까 네. 너무 성급한 판단은 또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한 세계 정도 지금. 네. 오늘 신세계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한 세 개 발 맞춰야죠. 준비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끝인사는 저희가 가상현실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